문 앞에 놓인 슬리퍼가 하루에 조금씩 더 달아간다는 걸 알아차렸을 때가 있었어요. 발바닥 모양이 깊게 패인 쪽이 누구 건지, 왜 왼발의 뒤꿈치가 유난히 얇아졌는지 그 자잘한 흔적들이 두 사람이 걸어온 시간을 말해준다는 걸요. 어느 날 그 슬리퍼가 낯설게 느껴졌다면 그건 아마 우리도 모르게 서로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달라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묻지 않아요. 당신 요즘 어디가 아파요? 당신 요즘 무슨 생각해요? 그 질문을 미루다 보면 어느 날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에게 뉴스가 많지 않은 사람으로 남게 돼요. 오늘은 그 미뤄둔 질문을 대신 꺼내보려 해요. 늙어가는 배우자와 잘 사는 법. 해결책처럼 보이는 말들은 많지만 사실은 다 작은 장면들로 이루어진 이야기죠. 우리가 다시 궁금해지면 오래된 것도 새로워집니다. 오전 햇빛이 거실 천장에 딱 반쯤 걸린 시간, 여러분은 배우자에게 먼저 커피를 건네본 적 있나요? 평생 몇 번이나 건네셨는지요? 생각보다 그 횟수가 우리 관계의 체온을 말해줍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은 날카로운 위로보다 따뜻한 반복을 좋아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잔으로 같은 인사를 건네는 작은 의식이 관계를 지켜줍니다. 어제 했으니까 오늘은 넘어가자가 아니라 어제 했으니 오늘도 한다. 그 꾸준함이 서로의 신뢰를 덧칠하죠. 의식은 부담이 아니라 안내서예요. 아침 커피, 저녁 산책, 잠들기 전 손등 쓰다듬기. 나이가 들수록 기억은 흐릿해지지만 몸이 기억하는 친절은 남습니다. 습관은 사랑의 창고에 미리 넣어두는 비상식량이에요. 그렇다고 모든 걸 어제처럼만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 몸도 마음도 속도도 바뀝니다. 젊을 땐 말다툼을 하면 한숨 자고 일어나면 끝났는데 이제는 말 한마디가 며칠씩 남아요. 그래서 언어의 모서리를 둥글게 깎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 말, 당신은 맨날 그래. 여기에는 과거의 모든 순간을 끌어와 현재를 압박하는 힘이 있죠. 대신 나는 오늘 이 부분이 서운해. 로 바꿔 말해보세요. 너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과거에서 오늘로, 평가에서 감정으로. 문장 하나를 이렇게 다리 놓듯 바꾸면 상대는 수비보다 대화를 선택하기 쉬워집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기억의 변호사가 되기 쉬워요. 누가 옳았는지 증거를 모으고 지난 일을 재판하죠. 그런데 관계는 판결로 좋아지지 않아요. 판결은 이기고 지는 사람이 있지만 대화에는 둘 다 남습니다. 대화가 너무 어려울 때는 종종 몸을 먼저 움직여 보세요. 손을 같이 써서 무언가를 만들면 말이 잘 나옵니다. 오래된 앨범을 꺼내서 사진을 다시 정리한다든지, 작은 화분을 같이 갈아엎는다든지, 서랍 속 보석함을 비우고 닦아 다시 넣는다든지요. 공통 작업은 침묵의 압력을 줄이고 손의 리듬에 맞춰 마음의 문턱을 낮춰줍니다.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사이가 소원해졌어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는 묻습니다. 함께 뭘 만들고 있나요? 함께 만드는 것이 없으면 관계는 서로를 평가하는 일로 채워집니다. 반대로 함께 만들면 같은 방향을 보느라 상대의 단점이 화면 밖으로 나가요. 돈 이야기를 해볼까요? 나이가 들수록 돈은 숫자보다 안전의 문제에 가까워집니다. 오늘 당장 쓰는 돈과 혹시 몰라서 갖고 있어야 하는 돈을 구분해 장바구니를 나누듯 관리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액수보다 보이는 구조예요. 배우자에게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걸 미루지 마세요. 그건 통제권을 넘기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같은 지도를 보는 일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아플 때 돈이 숨어 있으면 돈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똑같아져요. 가계부를 공유할 때는 서로의 취향을 존중하는 칸을 반드시 남기세요. 배우자가 이유 없이 쓰는 듯 보이는 비용, 예를 들어 오래된 LP 한 장, 동네 빵집의 비싼 크루아상 같은 것들. 그건 소득의 낭비가 아니라 일상의 윤활유예요. 나이가 들수록 작은 기쁨의 유지비가 관계의 유지비보다 먼저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작은 사치를 허락하는 태도는 서로를 낭만으로 대하는 연습이기도 해요. 건강은 어떨까요? 우리는 서로의 건강 비서가 아니라 동반자입니다. 건강을 챙기되 관리자가 되지는 말아야 해요. 물을 더 마셔. 약 먹었어?
같은 말이 사랑에서 잔소리로 변하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규칙을 만들어요. 검사 일정은 한 달에 한 번 같은 시간에 같이 잡고 결과를 들을 때는 같은 자리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듣습니다. 그러면 그 약은 부작용이 어쩌고라는 정보전이 아니라 무서웠구나, 내가 옆에 있을게라는 마음의 공조가 일어나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를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함께 움직일 이유를 만드세요. 매주 같은 요일 같은 공원을 도는 산책 약속, 비 오는 날엔 실내 계단 오르기 같은 대체 계획까지. 계획은 몸을 움직이게 하지만 함께라는 계획은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친밀함. 스킨십은 나이가 든다고 자연히 줄어드는 게 아니라 습관이 없어서 줄어드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손을 잡는 일을 결과로 생각해요. 분위기가 좋아져야 손을 잡는다고요. 하지만 반대예요. 손을 잡아서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스킨십은 대화의 예고편이 아니라 대화 그 자체예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저녁에 TV를 보다가 광고가 나오면 그 짧은 시간 동안 어깨를 주물러주는 규칙을 만들어도 좋습니다. 광고 마사지 같은 소소한 약속은 낯설음을 줄이고 거절의 부담도 줄여요. 친밀함은 하루치 용기가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30초면 충분해요. 중요한 건 내일도 30초를 꺼내 쓸 수 있도록 서랍에 잘 정리해 두는 겁니다. 가끔은 집을 정리하는 일이 관계를 정리하는 일보다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물건을 버리고 옮기고 바꾸죠. 나쁘지 않아요. 다만 물건 대신 대화가 수납되는 공간도 필요합니다. 공유일기 들어보셨나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집에 작은 노트를 하나 두고 하루에 한 줄씩 번갈아 쓰는 겁니다. 오늘의 감사 한 줄, 미안 한 줄, 소원 한 줄. 오늘 당신이 양말을 개켜둔 게 고마웠어. 어제 내가 목소리가 높았지. 미안해. 다음 달엔 바닷바람을 같이 맞고 싶어. 글을 잘 쓰려고 하지 마세요. 기록은 완성도가 아니라 흔적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 노트를 넘기면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자주 고마워하고 미안해했는지, 무엇을 함께 바라봤는지 알게 돼요. 그 흔적이 싸움을 덜어줍니다. 싸움은 항상 현재가 과거를 꺾는 경기거든요. 과거가 충분히 쌓여 있으면 현재가 과하게 세지지 않습니다. 싸울 때의 규칙도 필요해요. 첫째, 목소리의 크기보다 멈춤의 횟수를 더 의식하기. 둘째, 밤 11시 이후엔 결론을 내지 않기. 셋째, 항상과 절대라는 단어를 한 번이라도 쓰면 잠깐 산책 나가기. 우리는 피곤하면 극단으로 달려가요. 특히 밤은 사이렌처럼 감정을 고조시키죠. 그럴 땐 등 뒤를 잠깐 보여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는 회피가 아니라 10분만 걷고 올게. 내 말이 크게 들렸지? 돌아와서 이어서 말하자. 라고 약속하고 나가는 겁니다. 돌아왔을 때는 재판이 아니라 회복을 목표로요. 회복 대화에는 3단계가 있어요. 사실을 짧게, 감정을 길게, 그리고 부탁을 하나. 오늘 당신이 그 약속을 잊었다는 사실이 있어. 나는 그때 실망과 걱정이 같이 올라왔어. 다음엔 달력에 같이 적어두자. 이런 구조를 익히면 감정의 실타래가 풀립니다. 가정 안에서의 역할도 바뀝니다. 은퇴가 찾아오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죠. 그때 필요한 건 자리 나눔이에요. 집안일도 영역을 내 이름으로 가져오는 게 좋아요. 도와주는 태도는 고마움을 낳지만 의존을 낳기도 합니다. 대신 나는 쓰레기를 책임질게. 월, 목은 내가 내놓고 분리수거는 토요일 함께하자. 나는 장을 볼게. 당신은 장보기 리스트와 냉장고 정리를 맡아줘. 처럼 소유한 책임을 만드세요. 책임이 생기면 권한과 자부심이 따라옵니다. 서로가 집의 관리자가 되면 우리는 상대를 상사나 부하가 아니라 파트너로 보게 됩니다. 나이 들수록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가 하루의 피로를 절반으로 줄여줘요. 집안일이 눈에 띄지 않을 때는 스티커라도 붙여봅시다. 오늘의 승리 싱크대 반짝 같은 장난스러운 표시는 가벼운 웃음은 관대함을 불러옵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새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어른이 된 자녀는 부모의 배우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배우자에게서 받아야 할 정서적 위로를 자녀에게서 더 많이 받기 시작하면 관계의 균형이 흔들립니다. 반대로 자녀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기 시작하면 배우자와의 대화가 줄어요. 그래서 부부는 자녀와의 경계를 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조언자가 되되 판사가 되지 말자. 경제적 도움은 이 정도에서 멈추자. 같은 합의는 우리의 관계를 지켜줍니다. 손주가 생기면 또 달라지죠. 손주는 기쁨이지만 체력의 시험이기도 합니다. 일주일에 2번, 2시간 같은 한계를 정하고 끝나면 두 사람만의 회복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드세요. 기쁨 뒤에 남는 피로를 같이 해소하지 않으면 기쁨도 원망으로 변합니다. 취미는 선택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루는 길고 한 주는 빠르게 지나가요. 그 리듬에 빨대를 꽂아줄 게 취미예요. 함께하는 취미 하나, 따로 하는 취미 하나를 권합니다. 함께하는 취미는 교집합을 만들고 따로 하는 취미는 존중의 여백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함께하는 취미로는 동네 합창단, 라인댄스, 봉사활동, 주말 텃밭 같은 걸 해볼 수 있어요. 따로 하는 취미는 각자의 방에서 빛을 켜주는 일, 독서 모임, 드로잉, 낚시, 사진. 중요한 건 서로의 시간을 승인하는 의식입니다. 오늘 당신 드로잉하는 밤이지? 저녁 설거지는 내가 할게. 이렇게 말하면 취미는 집안일의 적이 아니라 관계의 동맹이 됩니다. 취미를 통해 만난 새로운 사람들은 관계의 통풍구 역할을 해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와야 집도 마음도 눅눅해지지 않죠. 기억의 문제도 솔직히 이야기할 때입니다.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고 약속을 깜빡하고 같은 얘기를 반복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이때 필요한 건 비난 없는 보조장치, 달력, 알림, 메모, 라벨링. 냉장고에 붙는 자석 메모를 아무 말 대잔치로 쓰지 말고 4칸으로 나눠보세요. 오늘, 이번 주, 다음 달, 언젠가. 그중 언젠가 칸은 꿈을 쓰는 곳이에요. 봄의 남해, 여름의 매실청, 가을의 단풍, 겨울의 군고구마. 꿈을 적어두면 기억의 구멍이 소망으로 메워집니다. 같은 얘기를 반복할 때는 이렇게 해봐요. 그 얘기 내가 참 좋아해. 특히 그때 당신이 걸음을 멈추고 창문을 바라보던 장면이 기억나. 반복을 멈추게 하기보다 반복이 덜 미안하도록 포장해주는 기술, 그것이 존중입니다. 기술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스마트폰 속 사진들을 연도별, 사람별로 앨범을 만들어 보세요. 앨범 제목은 감정이 좋습니다. 우리가 처음 몰랐던 것들, 바람이 좋던 날들, 빵과 커피와 너와 나 같은 이름들. 알림을 함께 맞추고 건강 앱의 걸음수를 서로 보여주며 응원할 수도 있어요. 기술을 배우는 일에 자존심을 세우지 마세요. 모르는 걸 묻는 용기가 새로운 추억을 부릅니다. 배우자가 기술을 어려워할 때는 대신 해주지 말고 옆에서 천천히 손을 잡고 따라 해보게 도와주세요. 여기 누르고 이 화면에서 기다렸다가 이거요. 관계는 종종 기다려주는 시간의 길이로 깊어집니다. 상실에 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부모님의 작별, 친구의 병, 반려동물의 떠남. 나이 든다는 건 작별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때 배우자는 서로의 방파제가 됩니다. 울음을 참는 사람과 울음을 터뜨리는 사람이 번갈아 서야 해요. 장례식에서 돌아오는 길엔 무조건 따뜻한 것을 먹기로 합시다. 몸을 덮이는 건 마음을 덮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한 장의 편지를 써요. 떠난 이에게 쓰는 편지, 그리고 남은 우리에게 쓰는 편지. 당신이 가고 난 뒤에도 우리가 웃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이런 걸 하기로 했습니다. 상실은 빈자리를 남기지만 약속은 빈자리 주변을 단단히 다져줍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는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유언장의 초안, 의료 결정에 대한 의사표현, 장례 방식에 대한 취향, 남길 것과 나눌 것에 대한 목록. 이런 이야기는 미신이 아니라 배려예요. 서로의 바람을 틀어두면 급한 날의 혼란이 줄어듭니다. 나는 음악이 있는 장례식을 좋아. 나는 화환보다 기부를 원해. 사진은 이걸 써줘. 이렇게 구체적인 바람은 남은 이의 죄책감을 줄여줘요. 삶의 마지막에 대한 대화는
현재의 삶을 선명하게 만듭니다. 오늘 손을 더 꼭 잡고 오늘 말투를 더 다정하게 만들죠. 역설적으로 죽음을 준비하면 하루가 부드러워져요. 여행 이야기를 해봅시다. 젊을 때의 여행은 어디가 중요했지만 이제는 어떻게가 더 중요합니다. 무리하지 않는 동선, 걷는 길에 벤치가 있는지, 화장실이 가까운지, 오후에는 낮잠을 잘 수 있는지, 그리고 명소 하나보다 동네 하나를 천천히 걷는 계획이 좋아요. 빨리 많이 보기보다 오래 천천히 느끼기. 여행 중에는 하루 한 장면을 정하세요. 오늘의 한 장면은 강가의 그림자. 오늘의 한 장면은 카페의 창틀. 그걸 기록하고 저녁에 서로 말로 다시 그립니다. 말로 다시 그리면 기억이 더 오래 남아요. 돌아와서도 그때 그 창틀 기억나?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에겐 앞으로도 오래 이야기할 장면들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과거에 더 친절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래된 후에 말하지 못한 상처. 나이 들수록 그것들이 표면으로 떠오릅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 사과의 좋은 타이밍. 둘, 용서의 새로운 정의. 사과는 상대가 상처를 드러냈을 때 설명 없이, 변명 없이 계획과 함께 하는 것이 좋아요. 그때 내가 무심했어. 변명하지 않을게. 앞으로는 이렇게 할게. 용서는 재발 방지 계약서가 아니에요. 완전히 잊었어가 아니라 그럼에도 오늘 너와 있기로 해에 가깝습니다. 용서의 문장은 이런 거예요. 그때의 나는 아프고 오늘의 우리는 다르지. 과거의 우리를 현재의 우리가 안아줄 수 있다면 관계는 나이를 먹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유머는 필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몸의 이상 신호에 예민해지죠. 그 예민함이 두려움을 키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웃음을 생활화해야 해요. 냉장고에 작은 말장난을 붙여두는 거죠. 오늘의 국 미역국? 아니 미열국? 같은 허술한 농담도 좋습니다. 허술한 농담이 안전하거든요. 실패해도 상처가 없어요. 둘만의 유머 문장을 축적해두면 위기 때 꺼내 쓰기 좋아요. 싸움의 끝에 기승전 포옹을 외치고 실제로 포옹한다든지, 논리파와 감성파의 화해식을 열어 과자 한 봉지를 반씩 나눈다든지. 의식화된 유머는 부부만의 국화처럼 피어납니다. 가끔은 아무 이유 없이 서로에게 별명을 붙여 불러보세요. 이름이 너무 일상적일 때 별명은 관계의 비밀문이 됩니다. 집의 물리적 안전도 챙겨야 해요. 욕실의 미끄럼 방지, 계단의 손잡이, 침대 높이, 조명의 밝기. 이런 건 로맨틱하지 않지만 로맨스를 지켜줘요. 넘어지지 않으면 싸울 일이 줄어듭니다. 밤에 화장실을 가기 쉬우면 새벽에 짜증이 적어져요. 작은 불편을 줄이면 큰 평화가 생깁니다. 집안의 레이아웃을 바꾸면서 대화의 동선도 바뀌어요. 소파의 각도를 돌려 서로가 더 쉽게 눈을 마주치게 하고, 식탁의 자리를 바꿔 새로운 풍경을 만듭시다. 사람은 풍경이 바뀌면 말이 달라져요. 친구 관계도 정비할 때입니다. 부부만 있으면 편할 것 같지만 둘만 있으면 서로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친구, 함께 만나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만나온 부부 친구와 분기별로 밥을 먹기로 약속해요. 서로의 근황을 듣고 서로의 농담을 나누다 보면 우리 문제의 크기가 줄어듭니다. 타인의 시선은 때로 거울이 되죠. 둘이 닮았어. 그 말투가 귀엽네. 외부의 관찰은 우리에게 자존감을 선물합니다. 감사 표현은 빠지면 안 돼요. 감사는 고마운 일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고마움을 찾기 위해 하는 겁니다. 매일 밤 불을 끄기 전에 한 가지씩 말해봅시다. 오늘 내가 고마웠던 당신의 장면으로 말하면 구체적이 됩니다. 마트에서 무거운 걸 들었지보다 계산대에서 나를 먼저 나가게 손짓하던 당신의 눈처럼. 구체성은 성의의 다른 말입니다. 고마움을 잘 말하는 사람은 다음 날에도 고마운 사람이 됩니다. 사랑을 키우는 가장 싼 방법이 바로 감사예요. 하루의 끝,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는 그 시간.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걸까? 그 질문에 완벽한 답은 없겠지만 이런 기준은 세울 수 있어요.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내가 조금 더 다정해질 준비가 되었는가?
오늘의 우리가 내일의 우리에게 건네줄 것이 무엇인가? 물건이 아니라 마음의 기술, 유머, 습관, 약속 같은 것들. 늙어가는 배우자와 잘 산다는 건 무언가를 거창하게 새로 시작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좋은 것을 더 자주, 더 꾸준히, 더 가볍게 쓰는 일입니다. 여기 작은 실천들이 있어요.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 첫째, 사진 한 장을 골라 서로에게 이야기로 다시 들려주기. 그날의 냄새, 소리, 빛까지. 둘째, 공유 노트에 이달의 소원 한 줄 쓰기. 셋째, 서로의 손등을 30초 쓰다듬기. 넷째, 냉장고 4칸 메모법 시작하기. 다섯째, 침대 옆에 같은 책을 한 권 두고 같은 페이지를 읽기. 같은 페이지를 읽는다는 건 생각의 속도를 맞춘다는 뜻이에요. 이 5가지는 돈이 들지 않지만 관계의 통장을 살찌웁니다. 가끔은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먼 훗날, 어느 오후, 창가에 나란히 앉아 멀리 나가는 구름을 보며 누군가 묻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이렇게 오래 잘 지내셨어요?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커다란 비밀은 없었어요. 대신 작은 비밀이 많았죠.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잔으로 커피를 마셨고, 싸울 땐 밤 11시를 넘기지 않았고, 서로의 주머니에 장난스런 쪽지를 몰래 넣어뒀죠. 손등을 자주 쓰다듬었고, 무릎이 아픈 날엔 계단 대신 노을을 택했어요. 오늘의 한 장면을 고르고 내일의 한 장면을 기대했죠. 그게 다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요. 상대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성숙해진다는 사실. 흰머리는 두려움의 색이 아니라 경험의 하이라이트예요. 주름은 지도의 등고선이고 느려진 걸음은 풍경을 더 많이 담기 위한 휴식입니다. 상대의 변화를 결핍으로 보지 말고 신호로 봅시다. 요즘 좀 더 말이 느려졌네라고 생각이 들면 그래서 더 잘 듣게 되었구나로 바꾸어 말해봅시다. 예전만큼 멀리 가지 못해 대신 그래서 가까운 곳을 더 깊게 보게 되었네라고요. 관점은 사랑의 렌즈예요. 렌즈를 닦으면 풍경이 선명해지고 선명한 풍경은 마음을 온화하게 만듭니다. 문 앞의 슬리퍼로 돌아가 봅시다. 달아가는 흔적은 사라짐의 증거가 아니라 사용의 증거예요. 서로를 열심히 살아냈다는 흔적. 언젠가 그 슬리퍼를 버릴 날이 오겠죠. 그때 우리는 새 슬리퍼를 사오며 웃을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엔 당신 발에 맞게 더 푹신한 걸로. 우리 삶도 그래요. 낡아가는 것들 사이에서 우리는 계속 새 것을 고릅니다. 더 부드러운 말, 더 늦은 포옹, 더 가벼운 농담, 더 정직한 사과. 그러니 오늘 묻고 오늘 답합시다. 당신 요즘 어디가 아파요? 그리고 무슨 생각해요? 그 질문에서 하루가 열리고 그 대답에서 우리의 내일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불을 끄고 잠들기 전에 서로의 손을 찾아보세요. 손이 맞닿는 그 짧은 순간에 우리는 확신합니다. 늙어가는 게 아니라 함께 깊어지고 있다고. 그리고 내일 아침 커피 잔을 2개 꺼내세요. 커피를 따르고 같은 잔을 건네며 이렇게 말해봅시다. 오늘의 한 장면 같이 찾자. 그 장면들이 쌓이면 우리라는 영화는 끝나지 않습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까지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읽고 또 읽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엔 이렇게 적혀 있겠지요. 작은 의식으로 사랑을 지킨 두 사람. 그게 우리의 이야기이고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마음속으로 이 문장을 반복해 보세요. 우리는 오늘도 연습했다. 다정함을 연습하고 기다림을 연습했고 웃음을 연습했으며 서로의 느린 속도를 맞추는 법을 연습했다. 연습은 어제보다 오늘을, 오늘보다 내일을 낫게 만듭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완벽함은 마음을 닫게 하고 연습은 마음을 열게 하니까요. 우리는 앞으로도 수없이 실수할 겁니다. 잊고 놓치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다시 의자에 마주 앉아 물을 한 모금 나눠 마시고 손등을 쓰다듬고 말의 모서리를 깎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래 잘 살 겁니다. 늙어가는 배우자와 함께, 아니 함께 늙어가며 함께 살아가며 끝내 서로를 잃지 않으면서
내일 아침에 햇살이 여러분의 거실에도 절반쯤 걸릴 거예요. 그 빛 아래에서 슬리퍼를 끌고 나오며 서로에게 먼저 건네는 그 한마디가 있을 겁니다. 좋은 아침. 좋은 아침은 사실 인사말이 아니라 선언이에요. 오늘을 좋게 만들겠다는 두 사람의 약속. 그러니 선언합시다. 오늘도 우리는 잘 살아보겠다고. 작은 의식과 다정한 언어, 느린 포옹과 가벼운 농담으로. 그 약속이 쌓이면 시간이 우리를 데려가는 속도는 여전해도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는 힘은 더 커질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문 앞에 새로운 슬리퍼가 또 달아갈 때 우리는 안심할 거예요. 잘 살았다고, 내일도 잘 살 거라고 서로의 손을 잡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